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경제 공부하는 법. 전공이 뭐예요? 저는 행정학과. 부전공은? 부전공은 따로 없는데 네. 아무래도 행정학과다 보니까 경제학 수업을 많이 듣긴. 아, 네.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언론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좀 슬픈 게 막 신방과 나온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신방과 나오면 그건 좀 도움돼. 뭐 신문 방송이나 미디어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조금 도움되는데 오히려 저는 언론사 준비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경제학과 경영학과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은 경제학이랑 경영학 관련된 논술이나 시사상식에서 되게 어려움들 많이 겪으시죠. 네. 그래서 경제랑 경영 공부하시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은 게 뭐 테셋 봐야 되나요? 매경 테스트 봐야 되나요? 맹쾌 경제학 원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만 제가 경고 밑에 경고 자막 띄워주세요. 경고. 뭐냐면 이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경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다. 나랑 안 맞는 학문인 것 같으니까 던지고 다른 거에 집중하자. 막 이렇게 공부 전략 짜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는데 이거 절대로 금물. 왜냐면 수포자라는 표현 아시죠?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수포자라는 표현 알아요? 네. 혹시 아, 본인 수포자? 아니요, 저는 그래도 그쵸? 열심히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고등학생 중에 수포자들이 있어요. 수능 볼 때 보면은 수능 때 수학 포기한 친구들을 수포자라 그러잖아요. 네. 국어와 영어와 사탐에 올인해서 점수를 더 올리겠다. 결론이 대체로 안 좋았던 거 알죠? 왜냐면 수포를 하면은 공부 범위가 대단히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랑 같이 수포자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국어와 영어와 사탐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언론사 입사 준비할 때, 언론고시 준비할 때도 이것도 너무 비슷한 게 경제를 포기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글을 괴물같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신춘문예급으로 글 쓰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경제는 일단 포기하지 마라. 경제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원칙은 금리. 금리가 뭔 줄 알죠? 네. 그래서 금리라는 게 무엇인지, 금리가 오르면 혹은 금리가 내리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검색만 해도 사실 잘 나와요. 뭐 지식인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 네. 거기 보면은 금리가 미치는 영향, 특히 금리는 한국 금리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걸 보고 관련 내용을 서술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환율과 무역 수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환율 솔직히 말해서 해외여행 나갈 때 말고 관심 없잖아. 맨날 S뱅크 뭐 어플 찾아가지고 뭐 환율 좋은데 이렇게 100원 200원 가지고도 막 100m씩 걸어가고 뭐 10km씩 걸어가고 그러면서 정작 환율에 대해서 큰 관심 없는데 환율이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럴까요? 환율에 따라서 이게 무역 수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그쵸.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근본적 원인은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영향은 뭐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적게는 60%에서 크게는 90%까지가 한국 GDP가 수출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의 값,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물건의 값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오간다는 건 우리 GDP가 결정되는 거겠죠. 네. 해외여행 갈 때 환율 좀 공부해 두세요. 많이 유리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금리나 환율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뭐다? 부동산. 부동산은 특히 사회 이슈랑 엮어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고 항상 이슈가 됐었잖아요. 작년 네. 말에 제가 작년 말에 땅값 많이 오른 새 지역 알아요? 사단어. 아, 시사상식 나오기 너무 좋은 건데. 구. 마용성. 마영성. 네. 제가 마에서 전세를 살다가 나왔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 집값이 올라가면 뭐 저는 그 다음에 다행히 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정부의 주요 핵심 기조잖아. 툭하면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다른 경제와는 다르게 일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을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해 본인의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지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그거 말고도 봐야 할 역시 중요한 지표들은 있어요. 가령 뭐 이런 것들 뭐 법인세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재벌갑질과 같은 이슈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 기초적인 지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경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시다가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팟캐스트 중에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가 진행하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아, 그 프로그램 있는 건 아는데 자주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게 40분 정도 하는데 진짜 경제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 가면서 그걸 귀에 꽂고 경제 공부를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사 이슈를 팔로우업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 주가가 왜 움직였고 이게 어떤 영향 때문에 움직였는지 정도는 뭐 개별 종목 주가는 보시지 마시고요. 재택하실 분들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도는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공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통 종합지사면 뒤에 첨지로 경제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짜장면이나 자꾸 치킨 깔개로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것만 열심히 보셔도 시험 공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분은 테스트이나 매경 테스트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뭐 하시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지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는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시간 없으면은 뭐 솔직히 보기 쉽지 않고요. 기타로 공부를 하면서 경제 지식을 쌓기 좋은 책 중에 하나는 죽은 경제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빚으로 지은 집 요 세 가지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 세 책은 제가 여기에 이제 영상에 각자 이렇게 사진을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말고도 추천 도서 목록, 경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추천 도서 목록을 정해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 경제학 교과서를 보는 건 오히려 좀 삼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경제학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거지 한국은행이나 금융권 입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자, 자, 경제 공부에 관해서 궁금한 거. 그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오는 대로 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두는 게 그런 방법이 더 좋을까요?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되 모든 용어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령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까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고 이거 뭔지 모르겠죠. 또 머리가 멍해지지.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심화된 단어들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대제목 있고 소제목이 있죠. 네. 소제목에 들어가는 수준의 용어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용어를 전부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도 단어장 만드셔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것보다는 조금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 기간이 되니까 이게 언론고시 준비를 하는 거를 좀 지속성 있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본인이 하루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도 언론고시를 통해 시간을 쏟는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신문 읽기입니다. 신문 읽기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일단 시사 이슈는 다른 거랑 다르게 맥이 끊기면은 네.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추천드릴게요. 논술을 짬짬이 시험 기간에도 좀 급하지 않은 때는 새로 쓰시는 건 무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 논술 논제를 다시 정리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쓰는 거 있잖아요. 다시 쓰는 거 정도 해보시면 그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어쩔 수 없고요. 방학 기간에 실력을 많이 올려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방학이지?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방학.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이번 방학 기간에 좀 더 다마고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주 일요일에 그러면 저기 보겠네? 토익 시험 치겠네? 네, 맞아요. 네, 토익 시험 잘 치고 아마 요거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나갈 거니까 토익 시험 치는 주에 아마 아침 방송 나갈 것 같은데 여튼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반팔 입고 다니실 때 꼭 겉옷 챙겨 입고 다니시고요. 일교차 크면 감기 직방으로 걸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준 씨, 우리 토익 시험 화이팅 하고 네. 곧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